F-16 전투기는 꿈의 전투기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레이더도 성능이 좋은 걸로 바꾸고, 그래서 항공기 성능을 최신에 생산되고 있는 F-35에 버금가게,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도 굉장히 현재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최신의 요격기인 F-16 전폭기 7대가 우리나라 공공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공공기지에서는 미 공군의 해외 기지로는 처음으로 배치된 F-16 전투기에 대한 환영식이 베풀어졌습니다. F-16 전폭기는 소형이면서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암흑적 전투기로서 소련제 미그 23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로도 감지되기 어렵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9대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예비역 공군대장 박인호입니다. 제가 전역한 지가 이제 1년 3개월 됐습니다. 전역한 이후에 한국국방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국방우주안보포럼 공동회장과 또 9월 1일부터는 한국국방우주학회 공동학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군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든 기체지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레이더도 성능이 좋은 걸로 바꾸고, 그래서 항공기 성능을 최신에 생산되고 있는 F-35에 버금가게 또는 F-15K와 F-15와 똑같게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기체 자체는 오래됐지만 성능이라든지 또 그 운용을 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군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용이해서 그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게임 체인저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전세를 호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본토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방공은 우리 지상에서 쏘는 것보다도 공중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공대지 지상 공격인데, 지상 공격을 할 때 그런 표적들을 잘 선정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F-16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전력이 투입될 수 있는가, 투입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굉장히 현재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F-16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에 무기체계를 요구한 것 중에 F-16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무기체계 중에 F-35는 타국에 제공하기에 제한이 되어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지금 현재 F-35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9개 국가에서 한 나중에 13개 국가 정도까지 늘어날 텐데요. 이 운영하는 국가들도 굉장히 보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4세대 항공기인 F-16, F-15까지는 비행기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F-35 정도 되면 컴퓨터를 엄청 슈퍼컴퓨터 성능 좋은 걸 만든 다음에 거기에 날개를 달아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개념의 차이는 컴퓨터에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죠. 보안을 빼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F-35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컴퓨터를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국가에서 보안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도 같이 운영하는 데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게 보안을 관리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F-35고요. 그렇지 않으면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한국 무기체계 중에는 F-16입니다. 그리고 F-16은 베스트셀러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생산이 돼서 공급이 된 항공기입니다. F-16은 유럽에서 또는 뭐 미 본토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까지도 생산 라인이 계속 살아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무기체계죠. 그래서 F-16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게 현존하는 판매 가능한 어떤 무기체계 중에 가장 좋은 무기체계라고 생각이 돼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F-16 조종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카리큘럼에 의해서 교육을 하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시이고 전시 기준 카리큘럼을 따지면 거의 한 2, 3개월이면 조종사 교육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숙련을 하기 위해서 작전에 투입되면서 또는 그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16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F-16이 첫 비행기가 아니고 그 전에 다른 전투기들을 탔던 조종사들이기 때문에 아마 적응을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F-16 전투기는 꿈의 전투기였습니다. 그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는 조종 시스템에 의해서 다르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 다른 항공기들은 1지에서부터 6지, 7지까지 지를 증가시키는데 2초에서 3초 정도 시간 여유가 있지만 F-16 같은 기종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 때문에 1초 이내에 1지에서 9지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조종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게 F-16 전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개전을 선포하고 사실 공격한 형태를 보면 굉장히 군사 전문가들은 의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초기에 본인들이 가장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강점으로 가지고 있던 항공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을 이용해서 주요 시설물들을 타격을 계속 하다가 바로 지상 전력을 투입해서 그 긴 병참선을 유지하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죠. 그 원인을 러시아가 지금 항공우주군이죠. 항공우주군이고 항공우주군 사령관이 이제 포스타 주관이 지금은 물론 경질이 됐습니다. 항공우주군 사령관이면 다 공군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육군입니다. 공군을 날아다니는 포병 또는 굉장히 먼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정도로 생각해서 육군을 지원하는 정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러시아군의 어떤 그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항공력 무기체계를 가지고 다 지상군을 근접 지원하는 용도로만 썼지 항공 전역 자체적으로 공군이 항공 전역을 계획해서 사전에 어떤 그 여건 조성을 충분히 하고 위협을 다 제거한 다음에 지상군을 침투하는 이러한 전역 계획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현역 때 방문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제 예비역 때 그 방문을 했고요. 이렇게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타이완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체계와 동일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F-16도 F-16B라고 해서 우리가 KF-16을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그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전투기를 운영하고요. 현재는 자체 고등훈련기를 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토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중국 본토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이제 그들이 근무하는 것을 봤고 군 복무 기간이 짧다고 해서
그들이 그 대만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박학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그런 의지를 늘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유사시에 자기들이 이제 그 4개월 동안 훈련받은 거를 토대로 예비군 체제 비슷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이번에 저도 느끼고 왔고, 전체적인 수로 보면 중국의 공군이 워낙 그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중국과 전면전에서 자신을 오롯이 지키거나 이기거나 뭐 이런 거는 100%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 famed South Korean aerobatic team called the Black Eagles made a 7-hour stopover in Taiwan to refuel before flying onward to their final destination in Australia. 우리 공군이 유럽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대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료가 이제 공중급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2시간 이내에 어딘가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연료를 재보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블랙 이글스가 운영하고 있는 T-50 같은 경우에는 공중급유 시스템은 아직 없기 때문에 자체 연료를 가지고 최대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2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한반도에서 이륙해서 제주도까지 한번 가고, 제주도에서 가장 먼 구간이 이제 대만인데, 대만에 있는 그 기지에서 그런 연료 보급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걸 기지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